네, 이제 성균관대 2025학년도 성균관대 신입학 전형 관련된 내용 중에서 이제 세부 전형으로 마지막 정시 전형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전형 같은 경우에도 일부 변경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에서 파악하시면 안 되고 새로 변경된 어떤 모집 방법을 통해서 보다 치밀한 지원 전략을 수립하셔야 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면서 정시 전형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균관대 정시 전형은 비교적 다른 학교들도 그렇지만 수시 전형보다는 전형 자체가 심플합니다. 그래서 살펴볼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점, 대신 변화된 부분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변화된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살펴보셔야 된다는 점, 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자, 이 정시 모집 관련된 내용들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정시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 가군, 나군, 다군에서 각각 모집을 하고 가군 같은 경우에 총 모집 인원은 657명, 나군 같은 경우는 839명으로 나군의 모집 인원이 가장 많죠. 그리고 다군 같은 경우는 66명을 모집을 하는데 자, 이제 기억해 주셔야 될 점들. 다군에서 성균관대학교 2025학년 성균관대학교 다군 모집 단위는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에서 20명, 그리고 위에 글로벌 경영학에서 46명을 모집한다는 점, 이 점을 꼭 좀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전년도하고 좀 변화가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 2024학년도에 성균관대학교 다군, 정시 다군 모집 단위는 반도체 융합공학과 에너지학에서 각각 신입생을 모집을 했었는데 올해는 그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나군에서 모집을 했었던 글로벌 경영학이 다군으로 이동했고 전년도 나군에서 모집을 했었던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도 다군으로 모집 시기가 이동했다는 점, 요 점을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일반 전형 지원 자격 같은 경우에는 고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 모두 다 지원할 수 있고 반드시 수능에 응시한 학생들이어야겠죠.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어차피 정시 즉 수능 위주 전형이기 때문에 정시 전형이 자, 대학 수학능력시험 필수 응시 영역을 반드시 살펴보셔야 되는데 자, 일단 미술, 디자인, 스포츠, 과학을 제외한 전 모집 단위는 국어, 수학, 영어, 사탐, 과탐 두 개 과목, 그 다음에 한국사 응시해야 됩니다. 자, 말씀드렸지만 수학 같은 경우는 이미 전년도에도 지정 과목이 다 폐지가 됐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확통을 선택하든 미적을 선택하든 기하를 선택하든 지원하고자 하는 계열에 상관없이 어떤 과목을 선택해도 상관없다는 얘기고 사탐, 과탐 같은 경우도 제가 앞선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인문 계열은 사탐 한 과목, 그 다음에 자연 계열은 과탐 한 과목을 의무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었었던 전년도와 달리 2025학년도에는 지원 계열에 상관없이 어떤 과목을 선택해도 상관없다. 자, 이 점을 꼭 좀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술과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자, 수학을 제외한 국어, 영어, 탐구를 반영하고 스포츠 과학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를 반영하는데 대신 한 개 과목만 반영을 한다. 이 점을 조금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을 보면 일반 전형 자체는 수능 위주 전형이기 때문에 수능 100%가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미술과 디자인 같은 경우는 실기 비중이 40, 스포츠 과학 같은 경우는 실기 비중의 변동이 있어서 실기가 20, 요렇게 그 비율이 좀 나눠져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집 군별 수능 반영 방법인데 2025학년도 성균관대 정시 전형에서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가군, 나군 같은 경우에 이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을 이제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이제 끌고 간다는 얘기고, 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유리한 측면에서 반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나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달리 갈 수 있다는 건데, 다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군, 나군에도 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유리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유형 A와 유형 B로 계산된 수능 성적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한번 해볼 건데, 자, 예를 들면 학과 같은 경우, 즉 모집 단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동영상 속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먼저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자,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인문 사회 같은 경우에는 유형 A와 유형 B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유형 A 같은 경우에는 국어 35%, 수학 25%, 탐구 30%, 그 다음에 영어 10%의 가중치를 부여를 하게 됩니다. 반면 B형 같은 경우에는 국어 30, 수학 40, 그 다음에 탐구 20%의 비중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인문사회 같은 경우 B형은 어느 과목, 어느 수능 과목의 가중치가 크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수학의 가중치가 대단히, 비중이 대단히 높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A형 같은 경우에는 국어 가중치가 가장 높다. 국어랑 그 다음에 탐구 가중치가 높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A형과 B형으로 지금 좀 나눠본 거는, 우리 수험생들이 자신의 그 어떤 선택 과목,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의 선택 과목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융합형으로 통합형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이 유리한 성적대가 나올 수 있죠. 즉 A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형적으로 인문 쪽 학생들한테 좀 유리한 그런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인문 계열을 지원하더라도 자연 쪽에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학에 강점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B형으로 적용이 되어서 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국어나 탐구 쪽에 조금 더 어떤 그 강점이 있는 수험생들은 A형으로 적용이 되어서 이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은 오히려 이전보다 뭐 전형이 세분화되긴 했으나 하도 그 인문 쪽 수험생들이 확통 선택 때문에 이제 좀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일정 정도 해소해 준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연계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보통 자연공학계열 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 적용되는 A형, B형은 또 인문사회 쪽에 적용되는 A, B형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자연공학계열 같은 경우에 A형은 국어 20, 수학 40, 그 다음에 탐구 30, 그리고 B형 같은 경우는 30, 40,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A형이든 B형이든 자연공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의 비중 자체가 매우 높다.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은 오히려 확통이나 사회탐구를 순수하게 선택한 수험생들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그냥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과 학생들이 선택하기에 좀 좋은 그런 이제 지원 모집단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예체능 같은 경우는 뭐 국어와 탐구가 45, 45로 대단히 높다는 거. 그 다음에 스포츠과학 같은 경우는 국어와 수학 비중이 좀 높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탐구하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각 학교가 이제 성균관대학교가 자체적으로 환산하는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을 해서 이제 등급이나 백분위를 계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등급별 감점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4등급까지는 사실은 이제 뭐 만점으로 동일하다라고 가정했을 때 5등급 밑에 있는 학생들만 등급별로 감점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점들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동점자 처리 기준 같은 경우에 이제 대부분의 모집 단위에서 수학 영역 표준 점수가 우수한 동점자가 생기면 수학이 1순위입니다. 그만큼 수학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국어가 2순위, 그 다음에 탐구 영역 두 경우 표준 점수 합이 우수한 자가 3순위, 그 다음에 절대평가 영역인 영어, 한국사가 바로 그 다음 등급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학생부 석자 등급 평균 우수한자라고 하는데, 이건 뭐 실제로 여기까지 동점자 우선순위가 갈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기 전형, 실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기 비중이 크기 때문에 실기 시험 점수가 우수한 자가 결론적으로는 뭐 동점자 우선순위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다군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군을 보면, 자, 다군 같은 경우는 2개 모집 단위에서 신입생을 선발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A형과 B형으로 나눠진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자, A형 같은 경우에는 35, 25, 30, 10. 그러니까 0은 뭐 10으로 다 똑같은데, 여기서도 역시 35, 30. A는 전형적인 인문 쪽, 사회 쪽. 그 다음에 B형 같은 경우는 수학 비중이 40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이 점은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었던 전형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자, 따라서 성균관대학교 올해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전년도하고 이제 좀 차별화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꼭 좀 기억해 두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한국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거는 등급별 감점을 적용하는데 가나군에서 적용했던 부분들과 동일합니다. 동점자 처리 기준도 역시 앞선 가나군 모집 단위하고 동일하다라는 점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특별 전형 같은 경우 2월 인원이 발생을 했을 때 이제 선발을 한다는 건데, 뭐 특별 전형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원 자격이 대단히 중요하다. 지원 자격이 해당되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지원을 할 수조차 없는 전형이기 때문에 지원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하는 점들을 기억해 두시고, 자, 다른 일반 전형과 마찬가지로 수능 100%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도 A형, B형 나눠져 있었던 것들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꼭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상으로 이제 성균관대 정시 전형에 관련된 부분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모두 살펴봤고, 세 편으로 지금 동영상을 끊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봤는데, 저도 이제 보면서 조금 이제 뭐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행계획안이 이 정도 나와 있다는 점은 앞으로 이제 성균관대학교를 지원을 고민하는 수험생들에게 어떠한 이제 전략을 세워줘야 될지 이 부분들을 저도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올 한 해 열심히 공부해서 성균관대 입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 모두 합격의 결과를 얻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